약도 먹고 머리에 미녹시딜도 바르는데 여전히 탈모가 고민이신가요? 그러면 두피에 보톡스를 맞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동안멘토 김보선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지긋지긋한 탈모 있잖아요. 그래서 탈모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 우리 탈모인지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가다가 나중에 휑해서 발견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 초기 증상 한번 볼까요? 머리카락이 윤택이 없고 부시시해져요. 그리고 두피에 각질이 좀 생겨서 비듬이 좀 생기고, 이 기름층이 벗겨지다 보니까 수분이 날아가면서 비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두피는 이 피지를 분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지가 막 뿜뿜 나오고, 그러면서 각질도 같이 혼재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두피 모낭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막히게 되면 우리 두피에서 열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모발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먹었던 고기나 가공식품이나 탄수화물이나 유제품 이런 것들 먹고 나서 찌꺼기 때문에 림프관이 오염이 되고 막히게 되면 탈모가 더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피는 가렵고 습진이나 뾰루지나 상처, 빨개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두피가 점점 얇아지기 시작하죠. 얇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낭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포들이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돼요. 특히 정수리 부분 만지면 피부가 단단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좀 많이 진행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두피가 단단하다라는 건 정말 중요한 사인인데요. 두피에 혈액 공급이 이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가운데는 잘 안 들어오거든요. 아주 드물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혈류 감소에 매우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혈관의 가장 먼 쪽, 특히 전두엽 봉우리 이런 부분과 이게 정수리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탈모가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희박하게 자라는 이런 두피 부위는 비교적 저산소 상태고 모세혈관의 재충전이 되게 느리고요. 일단 피가 잘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매우 높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진행되면 모발이 얇아졌기도 하고 또 빠지기도 하고 모발 색깔이 검은색에서 약간 갈색 이런 식으로 그 색깔도 좀 빠지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안드로겐 탈모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에서 머리의 앞쪽과 정수리에 혼재하는 털뿌리에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의 활성이 높아져서 생긴 탈모인데요. 특히 남성에서는 남성형 탈모, 여성에서는 여성형 탈모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국내 50대 남성 3명 중에 1명꼴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 안드로겐 탈모 증상은요, 두피로의 혈액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모낭이 감염되거나 스트레스, 심리적으로 받는 거, 그리고 불규칙한 수면, 불면, 그리고 너무 과도한 육류나 탄수화물 섭취, 뭐 이런 요인에 의해서 악화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거 되돌릴 수 있냐?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타고난 유전자 자체 바꾸는 거는 사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부분인데, 하지만 탈모 치료는 현재 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과거보다 훨씬 더 치료의 성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고 탈모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그 다음에 모낭에 보톡스를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제 자가혈을 뽑아서 PRP라는 것을 이용한 모낭 혈관 재생 주사, 이런 것도 5년에서 10년 전 수준으로 다시 회춘시키는 정도로 매우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치료 효과는 탈모 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꾸준히 치료를 했을수록 점점 더 치료 성적이 좋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남성 얘기 말고 여성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저도 사실 탈모가 많이 고민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우리가 몸이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누가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코너링 되면은 이제 공격적이 되기 쉬워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 호르몬이 분비가 증가되기 때문이거든요. 이 시기에 여성에서도 계단식으로 갑자기 훅훅 빠지는 탈모가 진행되게 됩니다. 여성은 일시적으로 어떤 이벤트 때문에 훅훅 안드로겐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탈모가 지속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지만 한번 빠진 모발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성형 탈모의 단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 중기, 후기 3단계로 나뉘는데요. 탈모 치료는 보통은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치료하시면 한 단계 이상의 발모 효과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탈모 기간이 짧았을수록 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먹고 바르고 이것까지 다 하는데 주사까지 왜 맞아야 되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우리가 최상의 효능을 신속하게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복합요법을 많이 해보는 게 치료 성과가 훨씬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경구약물은 장기간 사용해야 되고 어떤 특정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극소 약물은 효능이 제한적이고 부정확하기 때문에 효과를 잘 알 수가 없어요. 탈모는 상당한 심리적, 정서적 고통과 삶의 질 저하와 관련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작용이 적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식이 항상 수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과거에 많이 했던 치료 중에 그 자가열 PRP 치료 방법이 있어요. 효과는 상당히 괜찮습니다만 혈액을 직접 채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비용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런 PRP 사용을 하는 병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쉽게 찾을 수가 없다는 점도 한계의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우리가 보톡스 주사 치료도 두피에 많이 놓고 있거든요. 보톡스 어때요, 우리? 보톡스 금액 엄청 저렴한 데도 많고 보톡스 없는 피부과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접근성이 용이하고 비용도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보톡스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근육을 마비시켜서 주름을 펴는 데 이용하잖아요. 근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보톡스는 두피를 느슨하게 해줘서 관통하는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서 혈류와 산소 농도를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성, 여성 관계없이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특히 남성은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효소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산소 농도가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산소가 낮은 그런 환경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을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즉 안 좋아지는 거죠. 탈모가 진행된다는 얘기고, 산소가 높은 환경에서는 더 많은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라디올로 전환이 되게 되거든요. 따라서 혈류는 모낭 건강의 주요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전략적으로 두피에 보톡스 주사를 맞게 되면 혈류가 좋아져서 안드로겐성 탈모증이 감소하고 새로운 모발 성장을 가져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저 역시 최신의 연구 결과를 반영해서 두피 보톡스 치료를 하고 있고요. 여러 환자에서 첫 번째 치료 후에 한 달 만에 모발 성장도 좋아지고 밀도도 상당히 개선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두피 보톡스 치료 논문을 제가 간단하게 2가지 정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논문은 안드로겐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 보툴리눔 톡소 A형, 그냥 보톡스라고 할게요. 이거를 이제 사용을 했던 오픈 라벨 파일럿 연구 결과인데요. 안드로겐 탈모의 의학적인 치료는 예전에는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인 피나스테라이드와 같은 전신 약물을 사용을 해서 적당히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19세에서 57세 사이의 남성 50명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요. 기간은 60주 동안 진행을 했고요. 6개월 간격으로 2번 보톡스 치료를 했습니다. 이 피험자들은 150유닛의 보톡스를 이마근, 축두근, 귀 주위근, 후두근을 포함한 두피 주변 근육에 균등하게 나누어 주사를 했고요. 결국은 60주 뒤에는 40명의 피험자가 연구를 완료를 했고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치료의 반응률은 75%로 상당히 높았고요. 전체 그룹의 평균 모발수는 기준선과 48주, 즉 1년 뒤에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18% 증가를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는요, 좀 의미가 있는 게 우리 프로페시아에서 보고된 아주 저명한 저널에서 보고된 결과와 유사한 성적을 나타냈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논문 설명드리면 이 논문은 인용지수가 상당히 높은 저명한 결과를 보여준 논문인데요. 2020년에 출간되었고 안드로겐 탈모증 치료에 있어서 보툴리눔 독소 A형, 그냥 보톡스 치료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논문이고요. 이 역시 안드로겐 탈모 환자 63명 대상으로 해서 하나의 그룹은 보톡스, 또 다른 하나의 그룹은 보톡스 주사와 경구용 피나스테라이드, 그러니까 프로페시아죠. 그것을 병용을 해서 치료한 두 가지 그룹의 비교 연구 결과이고요. 두피에 여기에서는 100유닛의 보톡스를 두 그룹 다 맞았고요. 환자는 3개월마다 총 4번의 보톡스를 투여받았습니다. 이 탈모 환자에서 모발수, 그리고 머리 사진, 그리고 환자의 주관적인 평가 점수인 자가 평가를 했고요. 자, 결과를 보시면요. 총 4회 치료를 했을 때 보톡스와 프로페시아를 같이 했던 군의 모발수가 그냥 보톡스만 단독으로 했던 군보다 효과는 더 좋았습니다. 모발 성장과 밀도가 상당히 증가했고요. 두부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치료 후에 모발 손실 영역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4번 치료를 했을 때 보톡스 군과 보톡스랑 프로페시아를 복용했던 군의 유효율, 효과가 있었던 거를 퍼센테이지로 보면 각각 보톡스만 했던 그룹은 73.3% 효과가 높았고 그 다음에 프로페시아까지 복용했던 군은 84.8%로 조금 더 높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톡스는 부작용 없이 안드로겐 탈모를 치료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전략이고 보톡스를 프로페시아와 함께 사용을 하면 보톡스 단독으로 했던 것보다 우수한 치료 결과를 보였다라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탈모는 무엇보다 가장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나가 버리면 다시 회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거기에서 좀 덜 진행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가 뭐가 더 효과가 좋은지 알 수 있다면 그거를 좀 더 병행을 해서 치료 성적을 빨리빨리 올려줄 수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탈모 치료는 본질적으로 억제할 수 없는데 증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탈모 치료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안전한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탈모 치료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경구약, 외용액, 그리고 주사 치료를 모두 병행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치료 성과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나 탈모 정도나 부작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개인의 반응을 다 살피면서 의사와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50대부터는 3명당 1명이 안드로겐 탈모잖아요. 그래서 우리 40대부터는 남자는 이제 머리카락만 사수해도 그 10살은 어려 보인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남성분들 머리카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빨리빨리 조기 치료를 하시는 게 동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 많이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런 것들 우리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는 동안 멘토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